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2학년 1학기 5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금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덧셈과 뺄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는 건데요.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덧셈과 뺄셈은 서로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물 밖에서 물개 6마리가 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가 있죠. 물 밖에는 6마리가 있고 물 안에 있는 물개는 하나, 둘, 셋, 4마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개는 모두 몇 마리인지 먼저 덧셈식으로 나타내 보래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6마리 더하기 4마리.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답은 알 수 있겠죠.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덧셈식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물 안에 있는 물개는 몇 마리인지 뺄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물 안에 있는 물개 세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세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식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물 안에 있는 물개는 4마리죠. 자, 일단 결과는 나왔어요. 4마리는 나왔고요. 자, 그러면 식을 세우라 했으니까 전체가 몇 마리였죠? 전체가 10마리였는데 물 밖에는 6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 전체 10마리에서 6마리를 어떻게 해주면 결과가 4가 나올까요? 그렇죠. 10에서 6을 빼면 4가 나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물 밖에 있는 물개는 몇 마리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물 밖에 있는 것은 6마리입니다. 근데 전체는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였죠. 그러면 물 안에 있는 건 4마리였고, 자, 10에다 어떻게 해주면 6이 나올까요? 그렇죠. 빼기를 하면 4가 나옵니다. 빼기 4를 하면 6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식을 줬고 보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요. 덧셈식에서는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썼는데요. 뺄셈식에서는 10 빼기 6은 4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10 빼기 4는 6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있는 3개의 식의 공통점이 보이나요? 자, 공통점, 그렇죠. 모두 쓰는 숫자가 똑같아요. 6, 4, 10. 10, 6, 4. 10, 4, 6. 모두 쓰이는 숫자가 똑같죠. 자, 쓰는 숫자가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 반에서는 얘네들을 서로 친구라고 불러요. 자, 쓰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비슷한 애들이구나. 친구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왜 친구인지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뒤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식 6 더하기 10을 보고 뺄셈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식에서 선생님이 이미 숫자를 이미 썼지만 자, 여기서 볼게요. 6 더하기 4는 10. 자, 우리는 수학을 계산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읽을 때도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6 더하기 4는 10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수학은 정말 재미있는 게 반대로 가도 결과가 똑같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죠. 거꾸로 가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볼게요. 시작은 10에서 시작해야겠죠. 자, 10에서 자, 더하기 4가 거꾸로 가요. 더하기 4가 거꾸로 가면 뭐가 될까요? 빼기 4가 되겠죠. 자, 10에서 거꾸로 갔더니 빼기 4가 되고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과는 6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거꾸로 갈 때
자, 10에서 4 말고요. 6을 빼게 되면 숫자만 바꾼 거예요. 자리만. 여기 나머지에 있는 이 네모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숫자인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뺄셈식을 2개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쓰이는 숫자가 같아요. 모두 친구니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 보래요. 자, 모두 9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만 보이네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굴 안에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 굴 안에 있는 미어캣은 몇 마리일지 뺄셈식 나타내 보세요 돼 있죠. 자, 먼저 모두 9마리였대요. 그럼 모두 있는 9마리에서 자, 굴 안에 있는 미어캣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굴 바깥에 있는 거 모두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굴 바깥에 있는 미어캣을 쓰고 더해줄까요? 빼줄까요? 그렇죠. 빼면 9 빼기 5 값은 4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9 빼기 5는 4예요. 자, 그러면 미어캣은 모두 몇 마리인지 이번에 덧셈식으로 해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왔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가면 자, 맨 처음에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5입니다. 빼기 5를 반대로 생각하면 더하기 5. 그 다음에 남은 숫자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 친구가 나와야겠죠. 덧셈과 뺄셈은 친구예요. 자, 5를 한번 썼고요. 4도 한번 썼어요. 그럼 남은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안 썼던 9가 와서 9.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두 몇 마리인지 덧셈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가끔씩 교실에서 이런 친구 나와요. 선생님, 4 더하기 5만 써야 되나요? 5 더하기 4를 써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5 더하기 4로 써도 됩니다. 근데 먼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하고 또 반대로 가봤잖아요. 반대로 갈 때 시작을 4로 했기 때문에 4를 먼저 썼던 거예요. 근데 4 더하기 5나 5 더하기 4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정답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뺄셈식 9 빼기 4를 보고 덧셈식 나타내보세요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반대로 돌아가 볼까요? 4에서 반대로 가니까 빼기 5는 뭐가 될까요? 더하기 5가 돼서 9가 됐어요. 자, 그리고 4 더하기 5랑 결과가 똑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5 더하기 4는 9. 이렇게 해서 뺄셈식 한 개를 가지고도 우리가 덧셈식으로 숫자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덧셈식을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바꿨을 때 쓰는 숫자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걸 선생님 반에서는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뺄셈식 9 빼기 5는 4는 덧셈식 4 더하기 5는 9와 5 더하기 4는 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9 더하기 3은 12라고 합니다. 자, 9 더하기 3은 12. 자, 덧셈식이죠. 뺄셈식 바꾸려면 반대로 가볼게요. 시작은 12에서 시작할게요. 12에서 자, 더하기 3이네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요. 더하기 3이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빼기 3은 9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은 똑같이 12로 쓴 다음에 자, 12 빼기 3은 9였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12 빼기 9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그렇죠? 3이 됩니다. 자, 덧셈식 하나로 뺄셈식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엔 뺄셈식 볼게요. 자, 22 빼기 10은 12가 됐어요.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가면 시작 12에서 빼기 10이니까 반대로 가면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12 더하기 10은 2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12와 10은 자리를 서로 바꿔줘도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10 더하기 12는 22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모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다른 동물원에서 토끼를 몇 마리 데려왔어요? 했는데 몇 마리 데려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네모 칸을 쓰려나 봐요. 모르는 값에는 우리가 네모를 쓰기로 했어요. 자, 토끼가 모두 9마리가 되겠네요. 라고 남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보면, 자, 앞에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화면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에는 토끼가 6마리가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표시해 보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몇 마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모로 표시를 했는데 어쨌거나 다 더했더니 9마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에 있는 6마리가 있고요. 몇 마리를 더했더니 여기에서 9마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9마리가 되도록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마리. 자, 9마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토끼가 9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네모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덧셈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숫자가 6마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네모, 여기에 있는 네모를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마지막에 몇 마리가 되었나요? 9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모는 몇 마리가 될까요? 이미 우리 그림에서 했죠. 1마리, 2마리, 3마리.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마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작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림으로도 풀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좀 많아졌네요. 그쵸? 이번에는 자, 달팽이가 있는데요. 달팽이를 몇 마리를 더했더니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네모로 할게요. 몇 마리를 더했더니 이만큼이 됐어요. 자, 여기 있는 것은 12마리라고 합니다. 12마리에서 몇 마리를 더했더니 20마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여기에서 20이 될 때까지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안에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마리를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보여요. 아까 처음에 토끼 할 때는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달팽이 정도 되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역시나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푸는 방법은 뒤에 한번 연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람쥐에게 준 도토리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다람쥐에게 몇 개 줬을까요? 다람쥐들아, 도토리가 15개 있어. 자, 여기 15개의 도토리가 있대요. 오늘은 도토리를 몇 개 줄까? 하고 다람쥐가 막 먹기 시작했어요. 먹었는데 마지막에 8개 남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도토리가 15개 있었는데 몇 개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8개가 나왔대요.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원래 있던 것은 15개인데 몇 개를 줬으니까 4모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8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도토리 15개가 있는데 남은 도토리가 8개가 되도록 빗금을 지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남은 도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앨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모두 7개를 지웠어요. 그랬더니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람쥐에게 준 도토리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7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네모를 사용해서 뺄셈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모두 몇 개였나요? 15개였는데 마지막에 봤더니 8개가 남았대요. 자, 그러면 몇 개를 나눠줬다 빼기 네모를 했더니 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자, 앞에서 구했듯이 7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다람쥐에게 준 도토리 모두 몇 개일까요? 7개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니 이해 잘 되죠? 자,
준기는 과자를 17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동생에게 주었대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모. 했더니 9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준 과자 수를 네모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했습니다. 일단 17개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뭐뭐 했더니 9개가 남았대요. 근데 동생에게 준 거니까 빼기 네모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자, 동생에게 준 과자는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17에서 어떤 수를 빼면 9가 될까? 여기에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17에서 동생한테 7개를 줬을까? 7이라고 하면 17에서 7을 빼면 10이 되죠. 9개인데? 그러면 7개가 아니라 하나를 더 줘야겠구나. 17 빼기 8 해서 이게 들어가는 숫자가 8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소개할게요. 자, 17 빼기 8은 9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17에다가 이 8하고 9의 자리를 바꿔도 된답니다. 17에서 9를 빼면 네모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요거 어디서 봤냐 하면 바로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는 식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자,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 잘 봅니다. 10에서 4를 뺐더니 6이 나왔죠.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서로 자리를 바꿔도 10에서 6을 빼도 4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 원래 있던 수에서 빼는 숫자는 자리를 바꿔도 값이 같았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 다시 원래 있던 페이지로 가볼게요. 원래 있던 페이지로 가면 자, 17에서 네모를 뺐더니 9가 됐어요 하는 문제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7에서 9를 빼면 네모가 되어요 해서 17 빼기 9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7에서 9를 빼면 결과는 8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 처음에 곧바로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자, 17 빼기 8을 세로셈으로도 계산을 해보고 해서 계산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17 빼기 9 한번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세수의 계산을 해볼까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펭귄이 왼쪽 우리에는 28마리, 오른쪽 우리에는 16마리가 있었대요. 왼쪽에, 오른쪽에 펭귄들이 각각 있었대요. 자, 그 중에서 14마리는 다른 동물원으로 보냈어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3개나 나왔잖아요. 이거를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동물원에 남아있는 펭귄은 몇 마리인지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했는데 맨 처음에는 왼쪽에는 28마리, 오른쪽에는 16마리니까 모두 몇 마리일까요? 모두 28 더하기 16마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마리는 다른 동물원으로 보냈대요. 다른 동물원으로 보낸 거니까 숫자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요. 몇 마리인지 답을 모르겠어요. 답을 모르면 네모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놓잖아요. 항상 수학은 왼쪽 처음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8 더하기 16을 계산을 하고요. 자, 왼쪽식과 오른쪽식 똑같은 겁니다. 자, 저는 오른쪽으로 풀어볼게요. 8 더하기 6은 14인데요. 자, 아까 10의 자리는 올려주라고 했죠. 자, 1에서 2를 더하고 1을 더하면 44. 자, 일단은 28에서 16을 더했더니 44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빼기 14가 남았죠. 44에서 빼기 14를 계산을 해주면 4에서 4는 뺄 수 있죠. 0이고 4에서 1 빼면 30 해서 여기 두 수의 결과는 3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순서대로 계산한다라는 부분을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식을 쓰는 것을 좀 도와줄 텐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코끼리 버스에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식물관에서 12명이 내렸어요. 내리니까 숫자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내렸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 9명이 탔습니다.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이번엔 탔으니까 버스에 사람들이 늘었죠.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쓰면 30명이 있었는데 12명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9명이 탔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실력 숙성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화살표, 헷갈리면 화살표를 써요. 자, 순서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자, 헷갈리면 앞에 있는 문제 보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개미집에 개미가 46마리 있었습니다. 18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더하기 빼기 중에 더 들어왔으니까 더하기. 25마리가 먹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럼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렇죠.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식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배웠던 것, 자,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는 걸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암호를 풀면 여기에 멋진 말이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어떤 멋진 말인지 맞춰보도록 하세요.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친구예요. 쓰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9, 5, 4, 9, 5, 4, 9, 5, 4 모두 똑같죠? 자, 이것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 쓰면서 네모, 모르는 숫자 네모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많이 나오면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한다.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올라와서 덧셈도 배우고 뺄셈도 배우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걸 배웠는데요. 아마 좀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틀려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일단은 문제를 접하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